하루하루 축구 소식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은 너무 많은 소식이 있어서 다 그리고 싶은데 다 그렸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이, 고구마, 우유를 먹으면서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첫 번째로 수원FC의 엄청난 역전 승리. 스코어 먼저 보세요. 엄청난 골잔치였습니다. 대전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상태였고 수원FC는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가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대전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부상으로 주태종이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왔고 승리 DNA를 장착했는지 위기 때마다 골이 터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에 0대2로 대전이 이기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반 60분까지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3으로 대전이 앞서 나갔는데 그 뒤로 라스의 멀티골이 터졌고 대전의 수비수 안톤 퇴장, 윤빛가른과 무릴로가 한 골씩 더 넣으면서 5대3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완전 대역전극이죠. 이 경기가 키포인트가 참 많았습니다. 이날 강풍이 불었는데 보통 바람을 맞는 쪽이 좀 더 불리하거든요. 공이 앞으로 잘 안 날아가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팀 다 역풍 맞을 때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또 다른 키포인트는 2골 1도움을 기록한 라스가 MOM을 받았지만 저한테는 헤딩골 넣은 윤빛가람 선수가 충격이었습니다. 헤딩골 넣는 걸 못 봤었거든요. 신기해서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FC 서울에 뜬 임영웅. 저번 주부터 임영웅이 서울 응원차 시축을 한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임영웅, 저도 들어는 봤었습니다. 트로트계 아이돌로 알려져 있죠. 저는 트로트도 안 보고 TV도 잘 안 봐서 어느 정도 인기인지 어떤 얼굴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경기 전에 임영웅 기사가 하도 올라와서 저도 관심 있게 라이브로 시청했는데 와,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보통 K리그 보면 청년이 많고 어린이 부모님 세대가 조금씩 있는 모습이 보통인데 이날은 화면이 관중석을 비출 때마다 어머니들만 보였습니다. 아니 시축해봐야 한 10분 안에 끝나고 하프타임 이벤트 시간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나 사람이 몰린다고? 진짜 놀랐습니다. 시축 시간이 되어서 임영웅을 봤는데 아이돌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볼에 무슨 흉터가 눈에 더 띄었는데 찾아보니 어릴 때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흉터도 보다 보니 이분의 매력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우월한 건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축을 봤는데 임영웅의 킥력은 누가 봐도 공 좀 차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깜짝 이벤트는 임영웅이 본인의 노래 히어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를 댄스 커버했고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경기는 서울이 3대0으로 승리했고 서울 입장에서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날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서울 선수들도 대단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임영웅과 팬클럽의 미담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문화가 축구 문화에 잠깐 침범한 사건이었는데 미담만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아무 충돌도 없었고 축구 문화를 존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 며칠 전에 미리 팬클럽에 축구 문화를 알려준 임영웅의 역할이 컸죠. 그리고 이날의 시축과 이벤트는 축구를 사랑하는 임영웅이 먼저 서울FC에 제안을 했다고 하죠. 와, 임영웅 이분은 찐입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K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4월 5일 수요일 저에겐 임영웅 사건에 비견될 만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매번 음악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니까 영상도 긴 영상을 찾아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영상이 침착맨 방송입니다. 영상이 5시간, 8시간짜리가 올라오니 그림 그리면서 보기 딱 좋죠. 그런데 4월 5일 수요일에 라이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착맨 오피셜. 침착맨이 저의 사랑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방송을 탄 겁니다. 침착맨은 워낙 유명한 웹툰 방송인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이다 보니 제주와 침착맨의 결합은 저에게 큰 충격과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침착맨이 배성재가 하는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나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 도중에 제주도에는 프로 축구단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축구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 당시 몰랐었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주 구단 직원 중에 침착맨 구독자가 있었나 봅니다. 이분은 침착맨이 제주 유나이티드를 부정하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 구독도 끊으려고 했지만 제주 유나이티드를 알려주려고 유니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침착맨 마킹을 박아서 말이죠. 아마 반은 팬심, 반 정도는 마케팅이었겠죠. 일 잘하네요 직원분. 아무튼 제주 유나이티드는 타 구단에 비해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거 했더니
이런 소소한 이슈가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제주구단 직원과 침착맨에 감사하며 그려봤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레체전에서 어시스트를 하며 5달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한동안 공격 포인트 부진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던 팬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현재 2골 2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로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슬럼프로 이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그 경기 AC 밀란전에서 김민재는 부진했고 나폴리는 0대4로 크게 패했죠. 물론 힘든 경기가 예상됐었습니다. 팀의 주력 공격수인 오시맨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 컸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도 A매치로 인해 장거리 이동으로 몸이 지쳐 있었죠. 거기다 인터뷰 사건으로 심리적 문제도 겪는 중이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풀타임 기용했습니다. 감독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김민재만큼 잘하는 선수를 빼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고 심지어 상대가 강호인 AC 밀란이면 더욱 빼기가 힘들죠.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리그 승점이 그렇게 넉넉한데 아무튼 다음 경기 레체 원정에서 1대2로 이기면서 나폴리가 부활했습니다. 김민재도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잘했고요. 탄력을 받아 다음 경기인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AC 밀란 상대로도 잘했습니다. 지긴 했지만 말이죠. 김민재는 옐로카드 누적으로 2차전을 못 나오지만 부디 2차전을 크게 이겨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더 오래 봤으면 좋겠네요. 제 채널은 가능하면 다양한 선수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를 그렸습니다만 손흥민 EPL 100호골은 못 참죠. 100호골 기다린 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골 장면은 예술이었죠. 일명 손흥민 존에서 넣은 가마차기 골인데 이번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아주 꽉 찬 구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의 궤적도 길고 많이 휘어 보여서 너무 멋있는 골 장면이 탄생했죠. 아니 하필 100호골에서 이런 멋진 골이 나옵니까? 이건 손흥민이 일부러 노린 게 틀림없습니다. 경기도 2대1 승리로 끝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기 다음날 손흥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흥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한 장면이 이슈가 됐죠. 손흥민이 이번 시즌 전술에 따른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윙백 페리시치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을 쓰기 위해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었다고요. 정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거든요. 문제라고. 페리시치에게 기회를 주는데 페리시치가 결과를 못 보여준다고. 페리시치가 과도하게 올라와서 손흥민은 수비 부담이 늘어났고 손흥민은 골 넣을 찬스가 적어지고 결국 왼쪽 수비와 공격이 허약해졌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던 축구 전문가들의 추측이 이번 인터뷰로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토트넘에 있었던 요렌테 같이 높이와 몸싸움에 압도적인 선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페리시치가 크로스가 좋았다면 이런 전술이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팀을 상대로 골을 잘 넣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크로스와 헤딩골이 효과가 좋죠. 물론 케인이 공을 다 따낼 때 이야기겠죠. 아무튼 실패했죠. 손흥민은 이번 인터뷰로 자신이 왜 그동안 골을 못 넣었고 지금 전술이 왜 맘에 안 드는지 확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항상 제가 가지고 있던 해답이 있었는데 손흥민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은 득점왕을 왜 굳이 변화를 줘서 전술을 짜느냐는 거죠. 주 득점원인 케인과 손흥민은 그대로 살리고 다른 미흡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야죠. 왜 전체 포맷을 해서 장점을 버리고 결과 안 나오는 전술을 고집하느냐는 거죠. 스텔리니 감독이 이번 손흥민의 인터뷰로 팀에 변화를 줄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콘테의 전술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너무 많고 흥미로워서 주제를 하나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 그렸는데 축구 선수도 있고 가수도 있고 BJ도 있는 혼종이 됐습니다. 그래도 축구 유니폼을 다 입고 있으니 축구 팬으로서 보기가 좋네요. 제목은 앞으로 침착맨은 제주 팬 하는 거다. 한 번 입었으면 팬임.